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의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익스플로 파이가 업데이트가 다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익스플로 파이는 파이 브라우저에서도요 정상 작동을 하고 구글 스토어에서도 앱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브라우저인 파이넷.com에 접속을 하셔서 익스플로 파이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참고로 PC로 파이넷.com에 접속을 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에 왼쪽에 보이는 마이그레이션을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해보시고요. 여기 상단을 보시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업데이트는 바로 메일 로스트 파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 로스트 파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해보자면 아마도 분실된 파이코인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치가 약 1억 5천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트 코인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스트 코인을 얘기할 때는 코인 보유자가 더 이상 어떤 이유로 그 지갑에 액세스를 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지갑의 비밀키나 비밀 구조를 분실을 했을 경우 또 지갑 액세스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코인이 그 지갑에 영구적으로 잠기게 됩니다. 또는 해당 코인의 보유자가 사망을 하거나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비밀키나 비밀 구조를 알리지 않고 혼자만 이 지갑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코인은 로스트 코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면요. 지난 5년 동안 비활성화한 상태로 한 지갑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이 비트코인을 추적을 해보면 전체 유통량의 약 30%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로스트 코인이라는 게 엄청난 장기 홀더자들의 지갑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이 한 지갑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는 것이 어떤 사건, 사고와 항상 연루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홀더자들의 코인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분실된 코인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잠긴 케이스라고 우리는 분류를 해서 이것을 로스트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처럼 어느 정도 이제 생태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좀 더 가져가려고 하는 이 경쟁을 하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로스트 코인이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시장의 이 유통량을 소각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파이 같은 경우는 아직 비트코인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오픈 메인넷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폐쇄형 메인넷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2년 정도의 매우 짧은 역사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로스트 코인을 분석을 해보고 이것을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흥미 요소로 한번 판단을 해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메일 로스트 파이의 정의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개발자에 따르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파이코인을 클레임해가지 않고 지갑에 그대로 놔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어 앱에 접속을 해서 이 클레임 관련 차트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파이를 락업을 보통 해놓습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락업을 해놓으면요. 또 락업 만료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이 지갑에서 언락으로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이 락업이 풀렸다라고 해서 바로 이 파이코인이 시장에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이코인 홀더가 직접 이 지갑에 접속을 해서 지갑의 마이그레이션 탭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동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이 파이코인이 지갑에서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클레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언락이 되고 나서도 1년 동안 클레임을 하고 있지 않은 지갑들도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녹색 부분이 기간별 언락이 된 총 물량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이 중에서 클레임까지 모두 해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 훨씬 넘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락이 풀린 코인을 클레임해가고 있지 않다, 찾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 비밀 구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파이 지갑에 액세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지갑에 더 이상 접근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늦게 나중에 지갑에 접근을 해서 그때서야 파이코인을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하긴 할 겁니다. 물론 로스트 코인으로 지정되었던 코인도 미래에 일부 움직이는 모습이 종종 포착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양이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는 약
1억 5천만 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파이의 현 유통량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익스플로어 파이 표현법도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총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콘의 양은 약 33억 6천만 파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 락업이 된 파이는 약 23억 파이입니다. 락업 비중이 약 68%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전에는 거의 80% 락업 비율에서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우하향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재락업 기능이 출시가 되고 있질 않고 언락만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락업 기능이 다시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또 미래에 여러 디파이 스테이킹 옵션을 만날 수 있을 때 다시 락업이나 스테이킹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언락이 된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즉 33억 개에서 23억 개를 빼보면요 약 10억 개의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익스플로어 파이는 두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오니어가 실제 클레임을 해서 지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유통 물량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약 현재까지 5억 5,900만 개의 파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언락은 되었지만 클레임이 된 물량이 아닌 파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 5억 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익스플로어 파이에서 이 수치 또한 락업 물량으로 잡아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칭을 좀 더 바꾸고 다시 재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억 개의 물량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클레임을 하지 않은 물량, 즉 로스트 코인으로 취급을 해도 될 물량이 바로 여기서 1억 5천만 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비율도 바로 계산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로스트 코인의 비율은 언락은 되었지만 아직 클레임이 되지 않은 전체 물량의 무려 3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율로 지금 로스트 코인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여기에 보이는 이 언락은 되었지만 미클레임 물량이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애매한 물량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여기서 몇 퍼센트를 유통 물량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은 과감히 기준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는 분실된 코인으로 지정을 해버리고 이 중에서 최대로 넘어오더라도 약 70% 정도인 그래서 약 3억 4천만 개만 바로 유통 물량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다. 클레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나눠봐도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트 코인의 비중을 전체 물량의 비중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락업이나 클레임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 마이그레이션된 총 물량의 비중과 계산을 해보면 전체 약 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를 보면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고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었고 아직 오픈 메인넷 출시가 되지 않았고 암호화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아직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현재 이 시기에도 전체 마이그레이션 양의 5%는 로스트 코인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요. 현재 이 로스트 코인을 계산하는 이 맹점 중에서 마이그레이션과 클레임까지 다 완성된 지갑에서도 로스트 코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파이코인이 잠긴 경우가 있겠죠. 이 또한 비밀 구절을 이후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로 파이코인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계산을 해보기까지는 오픈 메인넷 이후 적어도 5년 정도는 더 기다려보고 그런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어 파이라든지 이런 파이도 온체인 데이터 앱에서 이런 수치는 지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치를 보면 당연히 파이의 토크노믹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을 허무하게 잃어버리시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포기를 해버린 케이스도 적지 않다.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수치를 직접 데이터로 확인을 해봄으로써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자각습을 할 수 있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익스플로어 파이의 왼쪽에 액티비티를 한번 가보시면요.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24시간 동안 파이 블록체인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 블록체인에는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다른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페이먼트라고 해서 단순히 파이 지갑에서 다른 파이 지갑으로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요. 한 번의 페이먼트에 약 240파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24시간 동안 움직인 총 파이코인의 양의 총 움직인 페이먼트의 횟수를
나눠버리면요, 이 에버리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이런 거래를 만들어냄으로써 수수료 풀에는 24시간 동안 약 231파이가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수수료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코어팀의 최근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미래에는 노드 운영자들의 수익으로 이것이 분산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일부분은 소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100%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데이터는요, 파이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이 비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 보여지고 있는 이 파이코인의 수는 현재 파이 지갑에 오로지 사용 가능한 파이코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지갑 수를 보면요, 500만 개 정도의 지금 지갑, 즉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들이 모두 나오고 있고요. 클레임을 하지 않았거나 3년 100% 락업을 한 지갑들도 모두 이 비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사용할 파이코인이 없기 때문에 이 비율로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실 때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파이코인의 분산 비율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좀 더 알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파이 이하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의 수는 약 310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트 코인과 같은, 즉 클레임도 하지 않은 영영 잃어버린 지갑 같은 경우에도 이 케이스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다 파이코인을 떠 넘겨버리고 텅 빈 지갑도 이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실상은 고래이겠지만 100% 락업을 해버렸기에 당장은 사용할 파이가 없는 지갑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 사용할 파이가 없는 지갑이 전체의 63%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현재까지 3년 100% 락업을 한 이 지갑의 수치를 알아보면 약 13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0만 개 중에서 130만 개 정도는 3년 100% 락업으로 되어 있기에 지금 이곳에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요, 현재 사용 가능한 파이코인이 1000개 이하인 지갑의 비율을 보면 전체의 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정도만이 이 1000파의 초과의 양을 사용할 정도로 지금 지갑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이의 생태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락업이 풀리거나 재락업이 되거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바뀌겠지만 현재 파이 생태계를 파악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